Jack Barton from Al Jazeera. The opinion polls show there is wide support for your policies since martial law, pragmatic centrist policies. And yet when I talk to people in the middle, everywhere I go, there seems to be a dissatisfaction with both parties that harkens back to something you mentioned at the very top of the talk, which is the special circumstances out of which South Korea's democracy arose, and that is the dictatorship period and the student demonstrations. And at the heart of the grumbles that I hear from most people is that the PPP can't divorce itself from the legacy of the past, from the dictatorship years, but equally so the Democratic Party can't seem to move on from its student movement heart or the idea that it's an opposition party, and even when it wins a resounding electoral success, as the perception is, it spends more time going after the other major party than it does focusing on policy. So there is happiness out there that South Korea absolutely has moved on, it has proved resilience, but also a general dissatisfaction that the two major parties are still in this dynamic. And it seems like a dynamic that would lead to history repeating itself, perhaps not as dramatically as we saw a year ago. But is this something that South Korea should try to overcome? If it should, how could it overcome this? How could the two main parties move on and become something that all of the people can appreciate? 예, 알자지라의 필립 잭 바튼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본다면 대통령님의 정책, 즉 중도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가 매우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특히 두 개의 거대 당에 대한 불만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신다면 한국의 그 민주주의가 성장해온 특수한 환경을 보신다면 이거는 과거의 독재 정부 그리고 이에 맞선 학생운동, 민주화 운동으로 대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두 정당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와 이별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동시에 민주당도 운동권 또는 야당의 기지를 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고 아주 거대한 승리를 달성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정책 추진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비판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물론 그간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왔고 그동안 계속해서 민주주의가 성장해온 것을 말씀하신 대로 잘 달성을 해왔습니다만 이러한 정치판 그리고 정당에서의 이런 문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가 반복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1년 전 상황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이 정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주제 같습니다. 사실 정치 집단들, 특히 이제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사실 호의적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의 생각은 정말로 다양하죠. 근데 과연 그 국민들의 다양한, 특히 정치적 다양함이 두 개의 정당에 다 제대로 투영될 수 있느냐. 즉, 두 개의 거대 정당이 국민의 그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거지로 반쯤 나눠서 마음에 안 들지만 좀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쪽도 그냥 지지하긴 하는데 영 아니야. 이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나의 모든 정치적 의사를 잘 반영하는 훌륭한 정당이야. 정말 딱 마음에 들어. 이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대부분의 나라의 정당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이 정당들의 행태가 그 중에서도 그 불합리한 요소를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또 합리적 요소를 최대한 많이 키우면
그런 불만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또 상대적인 것이어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국민 통합이고 또 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끔씩 대화를 해보면 시간 낭비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화가 날 때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대화 자체가 안 될 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러거나 모르고 그러느냐 어떤 걸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발전 정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닐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와 반독재, 비민주와 민주주의 이게 대결하던 시대를 못 벗어난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고 좀 독재적이고 폭력적일 때는 소위 민주화 투쟁, 민주주의 투쟁이 중요했죠. 그러나 지금은 사회는 많이 발전했는데 여전히 그 관성에서 못 벗어난 거다. 민주당이 다 벗어나지 못했다. 그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노력하고 저도 노력했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상대적이어서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이 그냥 그 상대인데 제가 어제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신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또 하나씩 쌓이면 또 좋아지겠지요. 또 다른 한편들을 보면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소리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왜 하지? 그게 당에 도움이 될까? 그 속으로는 차라리 정략적으로 정파적으로 생각하면 잘 됐다.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이니까 그런 표현을 하면 물론 안 되죠. 그런 답답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개선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을까. 또 바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참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정된 대로 바로 앞에. 네. 안녕하세요. 전 싱가포르 방송 CNA 기자 임연숙입니다. 제가 질문을 영어로 좀 하겠습니다. 아까 러시아 얘기를 하셔서 just curious. Since Russia and North Korea are growing closer and they have in the last year or two, would you consider asking Russia for help? President Putin if it will help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 br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my original question was about the inheritance tax here in South Korea, because South Korea has one of the highest inheritance tax in the world, and many Koreans are moving overseas, and they're going to countries like Singapore. And Mr. President, you said that your administration would be reviewing the inheritance tax earlier, but we haven't seen much reports on this. Just curious as to how the review is progressing, and Mr. President, what you think should be done, what South Korea can do to ensure that South Koreans don't go overseas because of the inheritance tax here in South Korea. Thank you. 예,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 CNA 이면숙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1, 2년간 북한과 러시아는 계속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좀 직접 이러한 언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이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상속세 등 세금 제도로 인해서 해외로 가고 있고 싱가포르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노력을 현재 정부 내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 의견을 여쭙습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속 세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라는 논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게 과연 정의롭냐는 좀 가치 논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측면들도 좀 있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는 상속세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크게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침공 때문에 이제 국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갑갑한 상태가 돼 있죠. 일단 인도적 측면에서 세계 평화라는 측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하게 종료되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피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고 가장 바람직한 안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가자 지구도 그렇고 그 죄 없는 사람들이 폭탄에 총칼에 죽어가는 거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그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는 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뭐 그것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어떻게든지 세계 평화, 특히 그 중에서도 동북아 안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죠. 그리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더 비정상적 관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북러 관계가 우리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진전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또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해야죠. 러시아와의 관계도 저희로서는 참 어렵긴 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노력, 의사도 있고 소통하고 또 필요하면 만날 의사도 있고 필요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